추경을 처리하려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자 탄핵안 상정 4분 전인 어젯밤 10시 28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0시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대행은 20분 만에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국무위원 서열사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체제가 6.3 대선까지 5주간 이어지는 겁니다.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 부총리는 오늘 0시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 지시를 내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국무위원 숫자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명보다 적은 14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성립 조건부터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한미통상협의 등 경제 비상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자리가 비워지자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사유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공정선거와 법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최상목 탄핵입니까? 갑자기 이제 국가를 멈춰 세우겠다는 건가요? 장경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 탄핵안이 처리가 되면은 바로 사퇴를 하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 많으실까요? 거치 바로 좀 밝히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어젯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신 것처럼 본회의에 실제 이 법안이 올라가죠. 탄핵안이 올라가고 이제 표결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는데 10시 28분에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실제 탄핵안이 상정이 되죠. 그리고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43분에 이 28분에 냈던 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어제 자정까지는 일단 임기였기 때문에 수리할 권한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표가 불과되고 난 다음에 한 15분 상간에 수리가 바로 되고 이게 국회에 통보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면직이 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표결을 중지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 탄핵안 표결까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밤 10시 28분부터 53분 사이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급박하게 사표 내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넘버 1 대통령이라고 하면 2번, 3번 넘어서 4번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 넘버 4, 이주호 사회부총리죠. 이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주호 대행 오늘 벌써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호 대행 오늘 아침 조금 전 한 7시 30분쯤 출근하면서 했던 모습을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요새 인사말도 하기 두려울 정도로 네. 밤에 저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각 파도를 맞아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선장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죠. 한덕수 대행은 또 출마를 해서 어제 또 사퇴를 했죠. 대신 대대행을 맡은 최상목 대대행은 어제 또 탄핵 국회에 상정이 됐죠. 그러니까 또 사표를 내고 수리하고 네. 넘버원 대행이 지금 국정을 맡는데 경제부총리만 해도 전체 부처를 예산 문제로 통과를 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저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교육부 부처가 작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배로 말하면은 선장이나 뭐 갑판장이 아니라 어디 기관장 정도 엔진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선장할 정도로 나라가 진짜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닌가. 정말 민주당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대법원 후보에 판결 대한.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가 있었는데 자기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화풀이 성격 아니냐.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자꾸 대통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나 남미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좀 명심하시고 6월 3일 날 이건 표심으로 이거는 이 벌을 줘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또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일단 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내려오다 지금 일단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었었는데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어제 사퇴를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탄핵 위기에 몰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 표결 직전에 사퇴하고 이 사표가 수리가 되면서 결국 3번 이주호 사회부총리한테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따지면은 넘버 4고요. 이 총리로부터 따지면 넘버 3다. 넘버 3한테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 윤영걸 대표님은 지금 어제 이재명 후보 이 대법원 판단 때문에 지금 화풀이하는 거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창일 교수님 사실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긴 했습니다만 중단된 상태였었거든요. 이게 어제 오후에 갑자기 급물살을 탔어요. 급물살을 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명분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네. 대외적인 명분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했다. 네. 묵인 또는 방조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금 최상목 이미 전 부총리입니다만 전 부총리는 이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 이걸 하나 들었는데 이것도 좀 명분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미국과의 통상협정을 너무 빨리 서두른다.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도 소개되고 이랬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탄핵을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결국 명분은. 네. 계엄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계엄 막지 못했다고 얘기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그러니까 아니고 말이에요. 베선트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게 뭐 직전에 뭐 몇 시간 전에 했었던 게 아닌데 왜 갑자기 급물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이제 명분으로 내세운 거예요. 지금 탄핵 네. 사유 이제 민주당이 공식으로 내세운 사유입니다. 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말씀처럼 이미 오래전에 얘기돼 왔던 것들이었고 바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제해 왔던 거예요. 현재 상황이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어쨌든 미국과의 통상협정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어제 갑자기 밤에 말이죠. 10시가 넘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어제 그 대법원 판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것과 연관시켜 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간에 제1당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인 것이고, 근데 그것도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말이죠. 이걸 지금 부총리가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이 경제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교육부가 어떻게 합니까? 사회부총리지만 그 사회부총리잖아요. 네. 물론 이 경제부총리실의 여러 참모들, 아까 이주호 부총리 말씀 따나 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관료들 말도 듣고 다른 장관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령탑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네.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부총리가 있고 그런 건데, 아무리 이렇게 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명분도 약한데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이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좀 과했다. 네. 그리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 지금 이 최 교수님 말씀은 일단 표면적으로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외적인 이유는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선거운동처럼 한쪽 편에 좀 서갖고 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의심이 있다는 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좀 내가 볼 때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습니까? 윤석열 사법내라는 성공 못합니다.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김민석 전 최고위원 얘기는 지금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이제 전 대행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둘이 서로 손잡은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영걸 대표님. 그렇지만은 저 좀 논리상 비약이 너무 많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는데, 지금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이 네.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원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안이면 끝나서 선고해서 끝나게 돼 있는데 네. 2년 8개월이나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대법원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선 되기 전에 유무죄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원심 파기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리고 한덕수 대표 대행이 먹튀 출마했는데 어제 일로 해서 오히려 출마의 명분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예, 대행 체제까지 나오고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하고 계속 어제 탄핵 소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핵 소추가 3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 명분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조희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를 짜고 쳤다는데 짜고 칠 이유도 없고, 어제 대법원 판결이 10대 2입니다. 10대 2. 네. 팽팽하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2명만 어제 무죄 취지로 주장했고 10명은 유죄 취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짜고 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했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거지고 경강부회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은 아니 지금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같이 짜고 쳤다고 보기엔 너무 논리적 비약이 많다. 좀 몰아가기로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 달만 기다려라. 경제 수장까지 날린 민주당이라는 제목이에요. 일단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딱 기다려 한 달만, 약간 이런 느낌의 글도, 이 말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병기 의원 이 SNS 같이 볼까요? 김병기 의원, 네, 보겠습니다.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 라는 글을 올렸었다가 현재 지금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일단 한 달만 기다려.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한 달 뒤면은 입장 바뀌어.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얘기는 사법부도 못 믿고 행정부도 못 믿고 입법사법행정인데
입법은 이미 민주당이 사실 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이 있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둘 다 못 믿겠다라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된 네.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대법원의 이 판단이 뭐 최종 판정은 안 내린 거예요. 다시 환송이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 선출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반대로 대법원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여러 얘기들이 오히려 유권자들, 이른바 선거인들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거 아니겠어요? 입장이 전혀 다른 건데 네. 우리가 이걸 상기해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해 봐야 되는 게 지난번 헌재 판단할 때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할 때 그때 이 논리가 국민의힘의 논리였어요. 국민이 뽑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감히 헌법재판소와 사법 권력이 왜 파면하느냐라는 논리가 많았다고요. 네. 그래서 항상 민주적 정당성과 이 헌정주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이른바 내란이라고 한 계엄이라는 것과 이것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권력과 이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이 서로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사법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죠. 선출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다가 결국 최종 판단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판사 몇 명에 의해서 국가운영이 좌우되느냐. 그건 사실 헌재 판단도 나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네. 저런 식의 논리를 물론 삭제했습니다만 저런 식의 논리는 헌재 판단과 이 판단을 동료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안은 많이 달라요. 네. 훨씬 더 계엄이 유중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법 시스템을 신뢰해야 된다면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 구태타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뭐 사법의 정치는 많이 있었던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민주당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한 달만 기다려야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자제하라는 얘기지 한 달 동안 막 사용해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뭐 김병기 의원의 얘기를 지금 보면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얘기는 지금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랑 행정부가 손을 잡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제 김민석 최고의 얘기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뭔가 소통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 이제 네. 짜고 쳤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게 밝혀지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대한민국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글쎄 어제 이제 시간대가 좀 그렇긴 하죠. 3시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4시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그렇게 봄직한데 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 것도. 그래서 전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전 그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고 봐요.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라는 기조로 당당히 가야 돼요. 너무 지금 어제 그 판결에 격앙돼 가지고 너무 좀 이 자제로 잃은 게 아닌가. 그냥 밤에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사퇴는 본인이 했습니다만. 게다가 이런 강경한 발언들 올리고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냉정하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걸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 건데 이 상황에서 네.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말이죠.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중도층의 이 표심이. 어느 때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과 저런 발언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면 저 강력하게 말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최상목 대행의 전 탄핵도 전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조금 더 강경한 거죠. 전 강경이 아니라 좀 자제로 잃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 건 좀 무리수였다. 어떠한 근거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이 손잡고 간다고 판단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민주 탄핵의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이 일단 사퇴를 했어요.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에 사퇴를 하긴 했는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한편으로는 사퇴하는 게 맞았던 거야. 뭐 사퇴를 하나, 뭐 사퇴 안 하고 탄핵을 당하나. 결과는 사실 뭐 같은 거일 수 있는데 또 사퇴하는 거는 맞는 거야라는 생각도 또 들긴 듭니다. 사퇴 하나, 탄핵 하나 뭐 네. 효과는 똑같죠. 어차피 이 정부 1년 남았거든요. 6월 3일 날이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중에 그 정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 지금 네.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선거관리 책임, 또 하나는 그 미국과 통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거, 그 두 개 핑계로 해서 탄핵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최상목 대대행의 본인의 분노 뭐 이런 게 상당히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네. 한덕수 대행 전 대행은 어제 밤 12시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그걸 제거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책 읽는 사람이 없고 코미디 프로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 정치가 매일 밤마다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니까 네. 탄핵부터 비상계엄부터 뭐 더 현실이 드라마틱하니까 책 읽지 않고 코미디 프로 안 보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참 납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과민 반응하는 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드루킹 재판 나올 때 그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네. 엄청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재판도 하고 뭐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 그 대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이거를 좀 반영한다고 봐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 이거를 노리고 대법원 뭐 행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나 비판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거죠. 아 이거 나라가 잘못하면은 배가 파산하겠구나, 배가 침몰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계속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아니 뭐 이래도 저래도 어쨌거나 결과가 같을 수 있긴 합니다만 진짜 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이 공석이다. 총리도 없고 경제수장이 경제부총리도 없고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 벌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윤 대표님. 그게 가장 어째 보면은 어제 탄핵에 대해서 네.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미국 가서 2+2 회담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회담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미국은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대행도 저렇게 그만두고 대대행도 탄핵소추 와중에서 사표 내고 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거든요. 교육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고 회담하려고 하겠어요? 이주호 부총리가 뭐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뭐 시스템이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CEO가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일본, 호주, 인도 가장 가까운 나라들하고 먼저 회담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실을 내려는 의도가 큰데 아 그러면 한국 새 정부 나올 때까지 스톱 하면은 결국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민주당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을 좀 저질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 최 교수님. 비슷한 얘기인데 이 대외 신도가 뭐죠? 대외 신인도. 여지껏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이런 데서 이 신용사에서 네. 대외 평가 신용사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라고 A+2개 준 거예요. A 2개를. 근데 지금 저렇게 된 말이죠. 이 신용 평가를 우리가 못 받을 수가 있다고. 대외 신도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통상 협정도 협정입니다만 대외 시인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렇게 되면 제가 봐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경제부총리가 있었으니까 됐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비판받을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요. 네. 국가 S&P, 여권에서. 네. 이 S&P 지수 등등해서 이제 대외 신인도가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이 경제적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그래서 받은 게 이주호 사회부총리죠. 교육부 상황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총리실 도움 없으면 2주 못 버텨. 정부 총괄 떠맡게 된 교육부 당혹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의대생 복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죠. 당장 어제부터 이 복귀 안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 이 유급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7명은 지금 복귀를 안 한 상태예요. 이 사안도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사안인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교육부에서 통상에 뭐 지금 의대생 복귀 이 의료 문제에 전체 나라 총괄까지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으로 걱정이에요. 한 달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긴 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지금 짧지가 않아요. 지금 한 시간. 중요한 시기긴 굉장히 하죠. 중요해요. 한 달이라는 게 네. 보통 때 1년 같은 시기인데 과연 교육부 총리가 어떻게 버텨나가겠죠. 뭐 다른 관료들이 있고 그야말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버텨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교육 문제조차도 교육부 총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동안 어쨌든 간에 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사실 교육부 총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런 조언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회부총리가 경제부총리 역할을 맡아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진짜 그건 걱정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최상목 대행의 그 탄핵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민주당이 어쨌든 어제 중에 그 야밤에 말이죠. 좀 정상적인 날이 밝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절차를 국민께 설명하고 하는 것과 그 밤에 그렇게 마침 그날 또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인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정치적 성숙함이 있는 것인가?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제가 무슨 뭐 민주당을 비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권력이 자제해야 돼요. 항상 자제와 관용이란 말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조금 더 과했어요. 빨리 민주당이 이 정상적인 사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하루도 아직 안 됐으니까 어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화풀이식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행동은 저는 정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자제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또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 들으면서 아이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첩첩산중이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적으로.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가 예정이 돼 있느냐 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어제 사실 뭐 이 최상목 대행이 그만두기 전에 이미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을 했죠. 나 그만둡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 문제는 지금 다들 아까 저희도 뭐 파면 사퇴 봤습니다만 다 직을 내려놓기만 해요. 지금 직을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게 뭐냐.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비난이 뭐 있을 수 있죠. 네. 뭐 대행이 뭐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지금 대행 문제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제 민주당이 그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상정하면서 오히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운 거 아니냐. 명분을 더 제공한 거 아니냐. 31번째 탄핵이고 국정 마비 혼란을 불러일으킨 민주당의 독선에 대해서 나는 이걸 참지 못하고 나간다. 어제 퇴임사에서 보면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있잖아요. 가지 않은 길. 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안 갔다. 그 아쉬움을 표현한 네. 20대의 힘든 시기에 프로스트가 쓴 거거든요. 네. 어제 한덕수 전 대행의 그 담화문을 보니까 그 프로스트 시 비슷하게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할 길, 그거에 대해서 쓴 거 아닌가. 나는 이 대행으로서 중책이 6월 3일 날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두 갈래 길로 쪼개져 있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좀 사는 길로 가느냐. 나는 다시 살리는 길, 더 중요한 길을 가기 위해서 대행이라는 직을 사퇴한다. 어제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트하고는 좀 다르지만 70대 어떻게 보면은 55년 경력의 그 행정 공무원 출신이 출사표를 오늘 던지지요. 하는 게 어제 저는 최상목 탄핵으로 해서 오히려 명분을 좀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쉽지는 않죠. 네.
정치 초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티베트 참학원의 초보 운전하고 비슷해요. 정치가 그만큼 험난한데 네. 55년 공무원 경력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분이 출마한다는 게 조금 명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대통령 선거는 꿈, 희망, 미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지러운 나라를 관리만 하겠다는 이런 관리형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할까 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제 민주당이 어제 굉장히 폭거를 함으로써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한덕수 총리의 이 사의 표명 그리고 이어진 대선 출마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비판 여론을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하면서 다 잠재운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뭐가 더 나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